안녕하세요. 아우, 오늘도 오셨어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입니다. 자, 주말에는 통치고자 아니겠어요? 근데 어제 좀 많이들 어려워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좀 가려고 좀 간단한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어려운 거 하시면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이라고 안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오늘 10월 6일 일요일 통치구조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24년 법무사 문제인데요. 뭐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거? 뭐 내용 없나요? 이거 통치구조라는, 자, 그 편에서도 통칭이, 그것도 통칭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관한 통칭이, 이거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통칭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이거 프랑스에서 처음 판례, 자, 이 판례 논리에서 발전한 이론이에요. 판례에서 여기서 정리해가지고 발전한 이론적 논의, 그러니까 개념적 논의, 그래서 이론 정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례라는 게 뭐 입법처럼 모든 경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사건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별 사건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리한 거죠. 원래는 사법심사 대상이었어요. 심사 대상임에도 심사 대상이었는데, 근데 부적절, 그래서 배제시킨 거죠. 왜? 라고 했더니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배제시킨 거예요. 자, 프랑스에서 이론적으로 정립된 거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 입법부, 자,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서 통치를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다만 사법부는 정의를 구현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치적 사건을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법부는 통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위를 할 수는 없죠. 단 뭐라고 그래요? 통치행위가 법치주의 반한다든지 기본권 침해와 관련성이 있다든지 관련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법심사를 엄격히 대상으로 갈 수 있다. 엄격한 조건 하에서 엄격한 판단을 해야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보니까 이런 말 있죠. 64조 4항에 가니까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의 징계, 자격심사는 이거는 아예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게 대표적인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법률적 근거로서 이거 하나 정도. 그다음에 판례, 뭐 헌법제도 결정례라고 하는데 이라크 파병 또는 자 금융실명제, 이거는 긴급 재정경제명령이죠. 요 사건이었죠. 요거는 아예 부적법 각하였어요. 하지만 요거는요 기각. 왜? 기본권 침해와 관련성이 있었기 때문에 판단을 해봤더니 기각. 근데 최근에 헌재 판례가 대통령의 개성공단 중단 사건이죠. 이거 왜 했어요? 요즘에 안 그래도 북한이 뭐 핵무기 개발이다 뭐다 해가지고 국제적인 어떤 경제 제재 대상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동참한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어쩔 수 없이 했고, 이로 인해서 제한은 될 수 있어도 또 이게 23조 3항의 공용, 수용, 사용 제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수용, 공용이란 말을 하면 안 되죠. 이거 대성공단 올라갈 때 많은 세제 혜택도 했고, 거기에 따른 충분히 예측도 가능한 상태에서 다른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날 중단한다 해서 그들의 재산권 침해라고 보진 않아요. 어느 정도 제한은 되겠지만, 그래서 별도로 법을 만들 의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입법을 따로 할 의무도 없었고, 또 이게 국회 내부적 절차를 거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해서 뭐 적법적 정치에 반한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적법적 정치에도 반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서 조금 보면 뭐 그냥 어떤 그 정치적 현안 중에서도 그것도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었다 해서 반하지 않는다. 기각이다 라는 판례의 기각이라는 결정을 받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 한 판례를 갖고 사례를, 그러니까 지문을 5개를 뽑은 거죠. 간단히 좀 볼게. 어저께에 비해선 조금 한번 알게 되면 그러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한 조치, 이게 대통령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 통칭이다. 자, 조치 결과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에게 기본권 제한은 발생할 수 있다. 23조 1항, 2항 정도는 될 수 있죠. 자,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 관련된 공권력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행위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견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본연의 임무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헌법소원 대상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 그냥 일반론을 얘기한 거죠. 기본권 침해. 그다음에 법치주의 반한다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경제적 제재 조치 통해 저지하려는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따른 거잖아요. 통일부 장관의 조정 명령에 관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대통령 국가 계속성 보장 책무, 행정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규정한 헌법 66조, 정부조직법 11조 등을 근거로 보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조치로 봐야 된다. 자, 국민심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이상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적법철저 원칙을 위반해서 개성공단 투자기업인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 에이, 침해하지 않는다. 3번이 정답이었네요. 자, 4번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 합의서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구성. 여러분, 북한은 국가가 아니죠. 우리나라 입장 현재 헌법상. 따라서 조약이 아닙니다. 구속력이 없습니다. 맞아요.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개성공단 중단의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도 가능했어요. 뭐 올라가면서 뭐 언젠가 상황이 안 좋으면 그쪽에서 뭐 맨날 변동이 심한데.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신뢰원칙을 위반해서 개성공단 투자기업인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권의 이용 제한하는 공용 제한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조치는 헌법 23조 3항을 위반해서 개성공단 투자기업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순 없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던 거예요. 한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자, 그러면 내일부터는 또 헌법 총론 기본권 따라오셔야죠.